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오랫동안 벼르고 있던 미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소하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넷스케이프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책임을 져야 했죠. 정의는 살아있다. 판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윈도우 OS 계열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계열로 회사를 나누려고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에 승리하여 회사 분할은 기각이 되었고, 합의금으로 7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9천억 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넷스케이프는 처참하게 패배했고, 모질라 비영리 재단의 내비게이터의 소스 코드가 계승되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질라는 브라우저의 이름을 처음에는 피닉스, 상표권 문제로 파이어버드, 나중에는 파이어폭스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파이어폭스는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길들여진 사용자층에게는 막강한 파급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2007년 아이폰의 등장으로 개발 표준에 대한 불안성이 증대되고, 당시 구글은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1차 브라우저 전쟁을 두고 구글은 아직 덩치가 작아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6년 동안이나 반대를 하고 있는 시기였죠. 결국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크롬 브라우저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모질라 재단의 인재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에릭 슈미트를 꼬드기게 됩니다. 모질라 재단은 크롬에 대한 발표를 듣고 격하게 반대하게 되죠. 자신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충분히 대항 중인데 크롬의 출시는 오히려 파이어폭스의 점유율만 갉아먹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예상은 구글 쪽으로 빗나가게 되는데, 모질라가 10년 동안 꾸준히 쌓아왔던 30%의 점유율을 구글이 3년 만에 돌파했고,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마저 꺾이게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비해 압도적인 편의성, 경이적인 속도와 날마다 혁신적인 개발 도구 제공 등 개발자부터 모든 사용자를 사로잡았죠. 크롬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이유 중 또 하나는 출시 시기를 꼽고 있는데요. 당시 여러 브라우저들은 파이어폭스의 출시와 스티브 잡스의 어도비 플래시 반대 발언 이후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웹 표준을 지키는 사이트로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침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했을 시기에 크롬이 출시했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크롬의 홍보 효과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차 브라우저 전쟁은 모질라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닌 구글이 맛보게 됩니다. 결국 죽 써서 구글을 준 셈이죠. 2차 브라우저 전쟁을 할 동안 한국에서는 사실 크게 달라질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민관 사이트의 70%가 액티브X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환경에 맞는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당시 인터넷 쇼핑을 할 때에도 액티브X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국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기할 수 없었죠. 약간의 사람들은 크롬 등의 다른 브라우저를 주로 사용하면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보조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를 다른 해석으로 본다면 2차 브라우저 전쟁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국에서도 2014년 1월 이후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계속하여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6년 4월 드디어 크롬이 1위가 되었죠. 시기상 박근혜 정부가 소위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액티브X 폐지를 발표했고, 이에 맞춘 최소한의 꼼수로 기존의 보안 프로그램들을 EXE로 다운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천송이 클래스. 2022년에도 여전히 크롬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브라우저가 아닌 새로운 게 등장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스마트폰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